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철 박사의 통통통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회 방송으로 지난 시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어떤 전반적인 소득 수준 어떤 국토 상황 한번 종합적으로 이제 포인트 제시했으니까요. 두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곡창지대가 가장 좋은 게 우크라이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러시아 원유 가스 수출 많이 하죠. 그 다음에 곡물 관련해서 지금 다양한 걸 갖다가 수출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거죠. 자원이나 천연 원재료를 갖다가 수출하면서 그 다음에 가공품이나 기타 상품을 수입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두 나라가 지금 한 달이 벌써 넘었네요. 장기화되면서 여러분들 생활에도 다 영향이 미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두 나라와 관련해서 국제 유가 상황, 또 곡물 상황, 또 달러 환율, 요 한번 종합적으로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첫째, 곡물 시장이 조금 우리나라도 좀 심각합니다. 자, 아마 이제 우리가 빵을 먹고 피자를 먹고 하면 다 이제 밀가루 곡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미국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유럽에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심지어는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수출 수입을 해갖고, 그 다음에 다양한 뭐 가전제품을 더 수출하는데, 최근에 데이터 나온 거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의 가전제품, 백색 가전으로 유명한 LG전자, 또 전 세계 스마트폰 포함해갖고 잘 팔고 있는 삼성전자. 러시아에도 이제 삼성전자의 그 법인이 있어갖고요. 저도 아는 지인들이 거기에 이제 뭐 관련돼서 본부장이니 또 러시아에 가서도 이제 생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러시아는 땅은 지금 뭐 워낙 넓은 땅이 있고 저 생산 공장도 있고 하지만은 지금 삼성전자하고 LG전자도 여러 가지 발목이 묶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지금 모든 선적이 3월 초부터 지금 중단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경우는 독일의 하바로이드, 덴마크의 머스크, 스위스의 MSC 등 글로벌 지금 우리 컨테이너 선사들이죠. 선사들이 지금 대러시아의 지금 제재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어서 지금 물론 이제 그쪽으로 가는 이제 물동에 줄다 보니까 러시아 선적이 지금 중단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언제까지 중단할지 모르지만은 이게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원자재 가격은 폭등할 것이고 또 현지 공장 가동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 계속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러시아발 TV 가전제품 선적이 중단돼 갖고요. 지금 이 부분이 일시적으로 지금 지연 단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LG전자는 어떤 상황일까요? 자, LG전자도 모스크바 외곽 지역에 루자 지역에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전, TV 생산해갖고 이제 사실 LG 생산한 상품을 LG전자는 러시아하고 인근 관련된 독립국가 연합 지역에 좀 판매하고 있어서 글로벌의 공급망 차질, 서플라이체인 매니지먼트가 계속 뭐 지연되든가 멈춘 상태가 지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LG전자는 어느 정도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냐면요. 2021년 기준 데이터를 보니까 2조 335억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서로 이제 우리가 수출 수입,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에 대해서 계속 차질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도 아마 작년에 요소수 사태 때 지금 중국에서 안 와갖고 심각했었죠. 근데 그 요소수를 주는 건 뭐예요? 호주에 철강석이 안 왔다는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자, 전 세계 자원과 에너지가 많은 호주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지금 이거 적극적으로 동참 제재를 해갖고요. 우리가 이제 알루미늄의 주 원료 대러시아를 이제 호주에 수출하는 거죠.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의 주 원료인 알루미나와 보크사이드, 이 사실 러시아의 알루미늄 수요의 20%를 호주에 의존하는데 호주가 이제 안 보내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시장은 수출하는 물건, 수입하는 물건들이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러시아 경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한번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어떻게 변할까요? 아마 요즘 한국에서도 지금 유가가 너무 올라갔고요. 뭐 24년 만에 국제유가가 이렇게까지 오른 적은 뭐 처음 봤다 할 정도로 지금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나라가 수출 수입을 하면서 지금 작년 12월부터 1월부터 보니까 경상수지가 수출에 비해서 수입에 대해서 이익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수입하는 유가가 올라갔어요. 가스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존도가 높은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국제유가 한번 제가 참고로 갖고 왔습니다. 자, 전 세계에는 이제 국제유가가요. 선물 거래 시장이 3개 있습니다.
자, 미국의 서부 텍사스 WTI, 중동의 두바이유, 그 다음에 유럽의 블렌트유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 1배럴에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도 올해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이상이 진행되다가 피크 150달러까지 하다가 100달러 이상에서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2월 24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120달러가 가볍게 올라서더니 최근에 제가 이제 방송하는 시점 110달러 선도 다시 떨어졌지만은 이 상황이 계속 지금 요동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동안의 레인지를 보니까 WTI 서부 텍사스입니다. 작년 1년 전에 60달러를 유지하다가 작년 10월에 80달러까지 껑충 뛰어서 그다가 12월에 숨고르기 한번 떨어졌어요. 70달러. 그러더니 올해 2022년 딱 하더니 예상했던 대로 얼마요? 80, 90 하다가 3월달 딱 돼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으면서 일주일 후에 3월 상수 때 어떻게 되냐면 110, 120까지 그냥 130초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다시 지금 110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있잖아요. 그 석유의 매장량이 많은 나라 있죠. 베네수엘라. 우리가 보면 이제 남미라고 유명해요. 이렇게 이제 북미 남미가 있으면은 남미에 옛날에 뭐 미인들도 많이 살고 했던 나라인데 우리가 이제 미스 유니버스 하면 이제 거기에 미인들이 갖고 선발 많이 됐죠. 근데 이 나라가 이제 석유에 이거는 많이 매장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참고로 과거에 갖고 이제 땅이 석유가 매장이 많이 했을 때 시추를 해갖고 이거를 해서 상품화 시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정확하게 기억 못하지만은 1배럴에 최소 뭐 10에서 15달러 정도의 시추해서 이걸 끌어올려야 최소한 그 정도 돼야지 이익 구조가 나온다 그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뭐 더 기름값이 석유값이 싸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는 생산량하고 매장량 많은데 당분간 이제 생산량이 제한이 있어 이걸 갖다 지금 미국이 트레이드 교섭을 해갖고 많이 지금 제재를 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 한번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바이도 트레이드 레인지는 비슷합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60, 70달러 하다가 80달러까지 올라서다 12월에 70달러 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똑같아요. 상승 흐름에 100달러에서 120달러대로 유지합니다. 자, 블렌트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송을 한 시점은 WTI 두바이유 블렌트유가요 110달러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이 상황도 결국 올해 들어와서 90달러, 120달러에서 일시적으로 130달러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전문가들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지만요.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은 150달러는 가볍게 넘어설 거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170, 80, 뭐 일시적으로 200달러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치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박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석유 원유값이 비싸지면은 가장 힘든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힘들었잖아요. 네. 어디가 힘들 것 같아요? 항공? 맞아요. 저 여러분들 벌써 그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제 오미크론 내가 이제 이 확산 속도가 이제 가라앉으면은 해외여행 자유화 된다 그러잖아요. 기름값이 올라가면은 뭐예요? 유가 차지료 있죠. 유가 차지 비행기 한 번 탈 때마다 거리 구간에 따라서 유가 돈을 더 내야 되잖아요. 그 액수도 뭐 20, 30, 40만 원까지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게 장기 노선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무튼 유가에 관련돼서 생산하는 상품. 참고로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는요. 한번 비행기가 이제 이착륙할 때 이제 원유를 많이 쓰는데요. 자기 자체적으로 이제 비용 중에 기름값, 원유에 의존하기 높다. 그러니까 이게 한 30% 차지한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비행기 회사 가격을 올리더라도 이익 구조, 매출로도 상당히 힘들 걸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곡물 시장 한번 좀 보겠습니다. 곡물 시장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계속 될 것 같고요. 국제 유가 이렇고, 자, 제가 이제 환율 한번 상황 보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또 그 다음에, 어디에 러시아의 루블하고도 관련돼 갖고 이 부분이 지금 많이 맞물리기 때문에 러시아의 루블이 지금 폭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만약에 장기되면은 러시아는 달러로도 거래하지만 루블도 거래하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될까 한번 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달러 환율이 1년 동안에 보니까 지금 방송하는 시점은 1210원에서 20원 사이입니다. 근데 1년 전에는 1120원이었어요. 불과 1년 사이에 100원이 올랐고요. 작년 2021년 9월에 1180원, 12월에 1190원 하다가 올해 2022년 1월 되면서 1200원부터 하다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최고 피크치 1245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하락해갖고 1년 동안에 100원 이상의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환율이 급등하면은 국내 휘발유 가격 지금 상황을 보니까 2022년 3월 셋째 주하고 넷째 주에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리터당 1994원에서 2000원 전후까지 됐고요. 경유 판매 가격 1리터당 1902.5원. 그래서 한 192.5원이 지금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거의 2달 이상이네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시작해서 9주 연속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치솟는 게 1999년 12월 넷째 주 161.3원 이후에 거의 24년 만에 지금 유가에 따라서 휘발유 가격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그만큼 자동차로 지금 차를 이용하는 분들 아마 기존보다 좀 금액이 더 나온다 합니다. 주변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휘발유라든 가솔린이나 등유나 그다음에 가스를 이용하는 지인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평균 물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정도 더 들어가냐 물어봤더니 가스를 넣는 사람이 한 달 사용하는데 40만 원에서 50만 원 들어가는데요. 지금 유가나 가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10에서 15만 원을 지금 더 비용이 지금 발생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뭐 7월까지 보조금 내주고 이제 유가에 대해서 많이 지금 제재를 지원을 하더라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되면 이런 부분이 같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 달 안에 끝날 것 같지도 않고 2달 계속 장기화되다 보면 러시아는 첫째 원유 가격, 원유는 많이 있으니까 좋지만 원유를 지원하는 이 지원 부대 관련 또 우리가 먹는 먹거리 관련된 모든 부분이 로지스틱, 병천병탄이라고 그러는데요. 병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잘 지원이 안 되면은 러시아 상황도 장기전에 계속 이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도 수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천연자원이나 곡물이나 수출을 해갖고 완성품, 가공품을 이제 수입을 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에 들은 레스토랑이라든가 뱅커, 은행이라든가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철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시장에 생활하는데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러시아 경제 어떻게 될까 한번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에 관한 얘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 얘기는 가급적으로 안 하고 경제 관련된 국제 정세 한번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번 2회에 걸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경제 상황, 유가 상황, 곡물 상황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좀 포인트 정리해봤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철희 박사의 통통통은 매주 일요일 아니면은 월요일 날 방송 나갑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자님들 청취 부탁드리면서 다음 방송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